그리고 반인간 생물인 반물고기가 마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일본과 숭배된 성전에서 미라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면 일본 코치에서 발견된 너무 많은 미모화된 사이렌은 군해와 전문가들 사이에 놀라움과 추측을 일으켰습니다. 길이가 약 30cm인 이 생물은 인간과 비슷한 입부분과 물고기의 꼬리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전에서 발견된 미라는 약 300년 전부터 날짜가 되었으며 일부는 치유 속성을 가진 신화적인 생물로 여겨지는 현지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렌은 DNA 분석 및 방사선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적 증거를 받아 진위를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혼합되었고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동물의 일부, 아마도 원숭이와 물고기를 결합한 정교한 박제의 작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 특정 역사적 기간 동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본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코치에서의 발견은 일본 문화의 사이렌과 해양 생물의 전설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다. 일본어로 없음으로 알려진 사이렌은 민속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와 건강을 부여할 수 있는 생물로 묘사되지만 포획되거나 손상되면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라가 발견된 성전은 생물을 둘러싼 전설과 미스터리에 매료된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상은 미라 사이렌의 진위와 기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미지의 신화, 현실 및 인간의 매력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 철 기병대 퍼레이드 마스크 2023년 2월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매우 드문 로마 발견입니다. 약 1000년이 지난 철 기병대 마스크입니다. 로마 퍼레이드 마스크는 드문 결과이지만 특히 독특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몇 안 되는 퍼레이드 마스크 중에서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철으로 만든 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철으로 만들어진 사실은 수세기 동안 젖은 토양에 묻힌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우 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켈류형이며 눈의 얇음, 넓은 코 및 이상하게 평화로운 표현으로 식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금속 탐지기 펜인 비텍 바이오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루마니아에서는 금속 탐지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물다. 이 마스크는 아마도 데이셔즈 전쟁 중에 범교의 로먼스트롱 근처에 주차된 누군가에 속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청소하고 보존된 후에는 훨씬 좋아 보일 것입니다. 2번 대서양에서 침몰한 배 2013년 3월 어데스 모리너 엑스플로레이션은 대서양에 등록된 가장 깊은 구조작전 중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잃어버린 100kg 이상이은 황제를 회수했습니다. 이 인곳은 1941년 아일랜드 근처에서 독일 잠수함을 위해 침몰한 영국의 배인 SS 게러에 속했다. 현재 1억 5천만 파운드로 가치가 있는 이 괴로움은 영국의 금 패턴의 포기에 기여한 상당한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호 형성과 생태계로 장식된가이라는 바다의 부와 비극의 역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벨파스트의 바이킹 게스 동전 2016년 5월 헌터 브라이언 모튼 재무부는 아일랜드의 뉴캐슬 성 근처에서 매우 희귀한 바이킹 게스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섬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몇 개의 동전을 제외하고 북아일랜드에서의 유형의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모어터는 동전을 찾을 때 특히 무언가를 찾지 않고 금속 탐지기와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남자섬과 아마도 11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순환했습니다. 93% 은을 포함합니다. 근처 수도원의 바이킹 침략으로 이네이 지역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믿어지거나 아마도 얼스터의 남동쪽과의 무역 또는 사람의 무역
또는 전략적 연결의 결과로서 얼스터의 전 박물관 큐레이터는 그 장소를 겪고 있는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바이킹 침공 이전에 라플라타는 아일랜드의 주요 통화였습니다. 동전은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졌으며 경매의 돈은 모어턴과 그들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번호 4. 1715년 스페인 난파선의 보물. 2015년 7월 플로리다 재무부 해안에서 살바다 프로 전문 미술 슈미트, 셀버바이더 프로페셔널 아우트 슈미트는 플로리다 재무부 해안에서 이름 없이 1715년의 스페인 난파선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동전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발견은 귀중한 난파선으로 이미 알려진 지역의 명성을 확장했습니다. 1715년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은 10개의 스페인 갤리온을 침몰시켜 현재 반일로 가치 있는 보물을 분산시켰다. 슈미트는 자석이 있는 신계의 금화와 모래 아래의 방패와 더 많은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콜롬비아 에스메랄드를 발견하여 개인적인 갈망을 충족시켰다. 번호 5. 검은 두개골과 구멍. 2014년 멕시코 남부 주민들은 멕시코 유카탄에 침수된 블랙홀에서 무시무시한 발견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중 동굴의 일부 카메라에서 연구원들은 수십 개의 인간뼈를 발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발견은 대중의 관심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첨부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상한 인간 골격 외에도 이 장소는 길쭉한 인간 두개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지만 세가움으로 알려진 수중 동굴을 조사한 후 동굴에서 발견된 인간 유물은 고대 마야에 의해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동굴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오늘날 사람들이 끔찍한 발견으로 인해 피합니다. 고대 마야는 또한 동굴 근처에서 축소되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동굴은 깃털이 달린 뱀에 의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와 관련이 없고 아무도 물에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6번. 인간의 뼈다가. 뼈 단검은 뉴기니에서 비교적 흔한 고고 학적 발견입니다. 그들은 종종 정교하게 장식된 물건이며 각 단검의 질과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한 전사의 명성과 힘의 표시라고 믿어집니다. 2018년까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뉴기니의 고대 전사들이 그들의 힘에 대해 진술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단검은 동물뼈로 만들어졌지만 그중 일부는 인간의 뼈, 특히 허벅지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간의 뼈 단검은 매우 드물게 보이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회수된 일부 표본이 상태로 이내의 단검이 거의 전투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뉴기니 부족이 식인 풍습과 절단을 실천하는데 인간의 뼈 단검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19세기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이야기는 감각주의자로 여겨졌다. 이제 우리는 이 다가르라는 행위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번호 7. 포트 로얄. 1655년 영국은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자메이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킹스턴 항구 입구의 남동쪽 해안에 비공식적인 수도를 설립하여 방어를 보장했다. 1657년에 에더드 데이 주지사는 포어트 로이엘의 민간인 그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포트 왕립 정부가 스페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적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주민의 거의 절반이 코르시카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포트 로얄은 아기의 낙원이었습니다. 건물의 약 4분의 1은 바나 매춘업소였습니다. 1692년 6월 7일에 7.5도의 지진이 포트 로얄을 흔들었고 그 뒤에 쓰나미가 뒤따랐다.
도시가 지어진 모래는 액화, 건물, 도로 및 사람들은 모래에 흡수되었습니다. 총 33에이커의 도시가 12m의 물에서 침수되었고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이 사건을 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죄 많은 도시에서 처벌로 간주했습니다. 침몰한 도시의 대부분은 혼란스럽게 그대로 남아있어 수중 폼페이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1686년부터 주류병, 파이프, 주방기구 및 포켓워치를 포함한 수많은 물건이 복구되었습니다. 1999년 포트로얄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번호 8, 갈로 로마 빌라드 랑가론. 2016년 11월 프랑스 브리트니에 있는 랑거런 마을 근처의 한 부지에서 일한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갈릭 로마 빌라의 발견으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는 기둥이 있는 갤러리로 둘러싸인 안뜰 주위에 H로 배열된 여러 건물로 구성됩니다. 안뜰만만 6,000평방피트 이상을 덮습니다. 1세기에 따른 마을의 위치는 아마도 린강이 제공하는 인상적인 전망으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지의 고고 학적 증거는 건설 후 여러 번 연장되었으며 4세기까지 사용 중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구조는 욕실 단지로 4,300평방피트 이상을 차지하고 온수 수영장, 냉수 수영장, 발욕조 및 사우나와 자쿠지가 있는 완전한 코너가 포함됩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사이트에서 식별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큐리 오실리 타 사람들의 고귀한 가족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번호 9. 빙산과의 만남. 당신은 반드시 전설적인 타이타닉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빙산과의 또 다른 냉담한 만남에 몰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방금 하나와 충돌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음물을 고수하는 장엄한 크루즈. 승객들은 해양바람과 바다의 평온을 즐기며 표면 바로 아래에 스토킹된 위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친숙하게 들리나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스펜스 영화에서 가져온 장면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은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숨겨진 인형인으로서 교활하고 심한 빙산은 숨어 가죽을 놀고 배를 보았습니다. 첫째, 불길한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눈에 띄는 마찰. 그런 다음 갑자기 빙산은 모든 사람들이 기절시키기 전에 나타나서 인상적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타이타닉의 유명한 난파선과 비슷한 잠재적으로 비극적인 목적지를 피했음을 스냅샷 실현으로 승객들 사이에서 발생해야 하는 충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끊임없는 변덕에 대한 삶의 취약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10. 아인 게디 양피지. 기술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고대 유물을 만지거나 개발하지 않고 열거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 중 하나는 1970년 이스라엘의 아인 구디, 아인 거다이 시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화상 양피지입니다. 이 도시는 7세기 초에 완전히 떨어졌으며 이 도시는 지역 회당의 신성한 교회에서 발견된 양피지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양피지는 3세기 또는 4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화재 당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브렌트실 교수와 켄터키 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컨터키의 그의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피지는 2016년 9월에 스캔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의 책의 첫 8개 구절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아인 거다이의 양피지는 공식적으로 사헤롤의 유명한 발견 이후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율법입니다. 또한 성스러운 방주 안에서 발견되는 오경지의 세계에서 유일한 예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폼페이와 헤르쿨라노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포함하여 다른 섬세한 오래된 문서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11번. 상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침몰했습니다. 이집트의 홍해 암초 근처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폭격을 당하고 침몰한 영국 상선 해군의 무장 상선인 SS 시셀고엄의 난파선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발견된 이 난파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6일에 침몰한 그는 트럭, 오토바이 및 항공기 부품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을 위한 공급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과 9명의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1956년 작 쿠스토가 재발견한 오늘날 다이버들은 트럭, 오토바이 및 기타 해저에 존재하느니 얼어붙은 전쟁 증언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12. 카스티오 벤. 2016년 잠수함 사진작가인 테이선 세이안드가 이끄는 다이버팀은 어딜서바즈라는 100주년 도시의 항구 근처의 호수변 바닥에서 요새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 익숙한 고고학자들은이 팀에게 호수에서 찾을 것이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이버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호수 표면 아래에 오래된 유적지가 있다는 소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요새가 발견된 후 실러는 현지 언론의 벽의 높이가 3-4m 사이이며 부지는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의 비디오 이미지는 많은 느슨한 돌에서 매끄러운 정사각형 벽까지 나타납니다. 번호 13. 파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미래의 인간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고고학자들에게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고고학자들은 너무 많은 조각의리한 새로운 도구의 발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고대 바빌로니아 텍스트의 신비를 재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도구는 독일 러디그 맥서밀리언 유니버서티의 에이시리알러지 인스티튜트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불법적인 텍스트 디코딩에서 상당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연구원들은 바빌로니아 서령 정제로 22,000개 이상의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에 22,000개 이상의 조각을 기소했으며 더 많은 분석을 기대했습니다. 이 도구는 일치하는 조각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깨진 정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태블릿의 동일한 단어와 문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글쓰기 섹션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결과는 고무적이며 전 세계 약 200명의 학자들이 이 도구를 테스트하고 사용합니다. 결국 대학팀은 모든 사람이 파편을 기대합니다. 번호 14. 키시의 태블릿. 다음으로 키시 태블릿을 검토합니다. 이 석회암 아티팩트는 이라크의 오래된 수메르 도시 키시의 벽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습니다. 1923년과 다른 1933년이라는 일부 소식통은 정확히 발견된 시기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5,000년 전에 우루크 시대의 태블릿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키시의 태블릿을 검사한 대부분의 오래된 골란 및 문화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면 문서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크게 중요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에 쓰는 글은 글을 쓰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그림입니다. 표지판은 원형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와 비문을 번역하려고 할 때 이미 충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글쓰기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더 많은 발전이 없다면 프로토-타이형을 번역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키시의 태블릿에는 메시지, 아마도 여러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은 아닙니다.